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토요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총선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가 여권 내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면 정권 붕괴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경고를 한 것이죠.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고사작전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양형태 박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박사님, 네. 최근에 통합당보다도 더 야당성을 강력히 발휘하시는 분이 과거 진보농객의 대표이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권에서 30 민주당 최고위원을 필두로 해서 윤석열을 몰아내기, 말하자면 대놓고 윤석열 나가라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정말 이것은 죽비도 아니고 뭐라게 하나요? 아주 그냥 여권에 대해서 벼락같이 한 방 날렸죠. 한 방을 날렸어요. KO 펀치. 완전 KO 펀치입니다. KO 펀치. 아마 여권에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라죠. 타이밍이 또 타이밍 아닙니까? 예. 북한한테 그냥 펀치를 맞은 데다가 정말 이거 북한한테는 정말 자존심 다 상했는데도 예. 이 굽혔지 않습니까? 이게 예. 지금 굽히는 양상 아닙니까? 그냥 한 방 맞은 그냥 거죠. 한 방 크게 맞았죠. 거기다 이거는. 진중권이가 이제 왼쪽에서 한 방 때리네요. 아니, 진중권 씨는 왼쪽에서 때린 거 아니고요. 정수리에서 딱 때렸죠. 네, 정수리에서 딱 때렸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제 윤석열에 치면은 만약에 지금 윤석열 지금 추미애가 공격하죠. 아주 추미애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그 수사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15년 전에 그 천정배가 한번 그거 써가지고 얼마나 후회를 하고. 아니 그것도 예. 할 만한 사안이 할 만한 사안도 아니고. 예. 아까 감방에 있는 범죄자가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진정서 낸 걸 가지고 맞아요. 그건 뭐 수사도 아니고 조사 아닙니까? 참고인 조사 아니에요. 예. 그걸 가지고 무슨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합니까? 헐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할 거 아닌 거 가지고 수사 지시 이렇게 지휘권 발동했다고 그래가지고 추미애가 혹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감이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예. 모기 잡는데 무슨 장두칼 들고 나서요. 모기 잡는데 맞아요. 장두칼.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총장한테 발휘하는데 그 무슨 범죄자가 한 말 그 조사를 여기서 하느냐 저기서 하느냐 아무 데서 하면 어떻게 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할 필요도 내가 보기에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난리법석을 치니까 사실 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진 교수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이 정권 무너집니다. 저는 단언하겠는데 윤석열 만약에 몰아냈다는 정권 몰아내는 서곡이 아니고 아주 진원곡으로 변할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광화문 그건 저리 가라. 아, 저리 가라죠. 만약에 지금 왜냐면 이제 다 봤거든요. 예. 다 보고 북한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북한의 행태를 봤다. 북한의 행태를 봤는데 뭔가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번 꽝 해줄 줄 알았더니 원로라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 원로가 무슨 원로냐면 친북 좌파 원로입니다. 이게 문 대통령이 참 잘못했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이번에 딱 하고 결연지하게 했으면은 설령 잘못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카바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이 찬스를 또 놓친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니까 왜냐면 군 통수권자가 우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아니 다시 인내하겠다. 아니 벌써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인내하겠다는 하나의 선을 금단의 선을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는데 이렇게 인내하겠다. 레드라인을 넘은 거죠. 아 벌써 넘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그냥 굽신굽신하고 아니 윤석열 총장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쫓아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말대로 쫓아냈다가는 이제는 뭐 조국 사태 때 사람 나오는 것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붕괴의 서막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한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쥐새끼들이 모여갖고 찍찍찍찍찍 한다는데 그 쥐새끼가 누굽니까? 쥐새끼가 추미애. 그게 쥐새끼입니까? 아, 쥐새끼죠. 거기, 아니,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쥐새끼로 해서 명예훼손 나한테 못해요. 이거는 진중권 교수가 이 글에다 쓴 게 아니고 다른 글에다가 썼습니다. 예. 쥐가 있는데, 예. 쥐들이 있는데 방울에 고양이가 윤석열이고 이 쥐들이 있어가지고 찍찍찍찍 말을 못하고 자기들이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구멍 속으로 이렇게 목만 이렇게 내밀고 찍찍거리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를 짜가지고 여기서 찍찍거리면 그 다음에 다른 조가 찍찍거리고 찍찍거린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쥐로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박주민입니다. 예. 근데 박주민을 갖다가 박주민도 최고위원 아닙니까? 최고위원인데 박주민을 갖다가 아주 최고로 역겨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역겹고 아주 그냥 가장 역겨운 사람, 구토가 나는 사람 비슷한 그런 역겨운 쥐로 박주민을 표시했고 그 쥐들 중에서 그 다음에 서른쥐, 그 다음에 김남국쥐, 김용민쥐, 최강욱 쥐. 그렇죠. 예. 근데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네요. 쥐들을 잘 소집해놨어요. 진중권 교수가 그래가지고. 아주 진중권 교수는 저는 보기에 천재 같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예. 쥐 하나만 나가면 안 되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지고 저 사람이지고 여기서 찍찍 저기서 찍찍 지금 그 작전 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고사 작전을 펴는 거예요. 네. 자꾸 맞다 보면은 윤석열 아니라 누구라도 이게 아주 치명상을 입습니다. 예, 치명상을 입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 진중권 교수가 한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진중권 교수가 지금 죄가 있다면 윤석열은 나라 곳간 지킨 것밖에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라 곳간을 지킨 사람을 내보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만 안 있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냥 보통 검찰총장 뭐 이러고 잘못하고 이랬으면은 괜찮은데 윤석열은 나라가 넘어질 때 그걸 세우기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 하고 당당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을 갖다가 내치기만 하면은 정권 붕괴의 서곡이 울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서른한테도 아주 독하게 했죠. 서른. 아니 그 보니까 하는 일 없이 자리만 꿰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만 하는 일 없이 진중권이 그랬어요. 나라면은 내가 니라면은 나 정계 은퇴. 벌써 했다는 거죠. 벌써 했어. 여기는 완전히 제대로 거꾸로. 세금도 안 내고 자기 예. 지금 뭐 어디 소득세인가 종합세 내고 온다고 하면서 자기는 종합소득세 내지만 자기들은 무슨 세금을 내냐. 내 세금으로 다 돈을 먹고 사는데 일도 하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런다고 말이죠. 한 방 매겼죠. 네. 그런데 참 전에 이해찬 대표가 노무현 메뚜기 추도식에 가가지고 노무현 재단을 향해서 검은 그림자가 지금도 어림거린다. 징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징하. 근데 윤석열을 향한 뭐 여권의 뭐라 할까요? 이건 검은 그림자도 아니고 뭐라 하게 정말 징한 거 아닙니까? 해도 좀 넘어하는 것 같고 좀 참 야멸차다 그럴까? 그런 거 아닌가요? 윤석열에 대한 것은 매몰차죠. 매몰차고 아니 북한 이 주적 원수 같은 놈들한테는 저렇게 하고 아니 지금 나라 곳간을 지키면서 나라 기강을 잡으려고 그대로 딱 헌법 수호를 하고 혼자서 이렇게 잡고 있는 윤석열을 갖다가 말이죠. 이렇게 추미애도 또 여권도 지도부 뭐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쥐들을 표현한 쥐들뿐이 아닙니다. 수시로들 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감찰에 보면 그 조국이가 심어놓은 그 한동수라는 그 감찰부장, 그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인권법 연구,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이 사람까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건드려 가지고 그러니까요. 윤석열을 내려뜨리면은 아마 훈장 주는 모양이죠.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훈장감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도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장모까지도 또 그거를 또 들쑤셔가지고 지금 재판을 또 받고 있잖아요. 본인 말고 별건 장모까지도 지금 들쑤시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 장모를 갖다가 진짜 신상털이에요. 완전 가족 신상털이. 장모를 저렇게 검찰총장 장모를 이미 사건이 몇십 년 오래전에 이 기결돼 버린 걸 갖다가 이걸 끄집어내서 저렇게 하는 걸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야비하다고 합니다. 야비하다. 그러니까요. 이건 참 야비하다. 사람이 에이 너무 심하다. 에이, 그렇게 심하게 하면 안 돼 하는 거하고요. 야비하다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럼요. 그러면서 지금 서른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나, 나 같으면 진짜 그만두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이렇게 흔들어 대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진짜 그만두었죠. 그러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만둘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은요, 저는 생각할 때 여기서 그렇습니다.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무너질 때도 윤석열 총장은 칼을 딱 빼고 자기 칼로 그 칼로 맞더라도 딱 맞을 때도 나 때렸어 하고 딱 때리는 순간에 이 사람은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뜹니다.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게 우연히 만들어지는 소위 혁명적 상황에서 영웅이 나온다는데 지금 바로 윤석열을 향해서는 바로 이렇게 다 권력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혁명적 상황보다 더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만약에 딱 죽였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윤석열은 바로 대통령 후보 윤석열. 그렇게 의외로 됩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없잖아요. 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없지 않습니까? 이런 판인데 바로 뜹니다, 바로. 그리고 지금 보면 이분이 적폐 수사를 해서 이 적폐 수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 이리 칼을 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소리 있었지만 그거는 아주 미약한 거예요. 거시적으로 봐야죠, 거시적으로. 이 사람은 검사기 때문에 특검에서 와서 수사를 법에 의해서 해라 하니까 특검 수사를 한 수사 베테랑이고 그 사람이 뭐 적폐 수사고 뭐고 뭐 법과 검찰에서 오다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법과 원칙이 자기의 원칙 따라서 그대로 한 것 뿐인데 이 사람은 과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전부 다 한 지붕 아래로 모이게 돼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윤석열을 도와주려면 내치는 겁니다.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도와주고 있다고 저는 그러나 생각합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정말 권력비리 수사, 특히 울산 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이라든가 최근에 또 윤미향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딱 있으니까 검찰들이 끝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계속 하니까 늘 불안한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공수처를 발족을 시켜야 해요. 여권 입장에서는. 근데 그 공수처와 관련된 법안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하는데 윤 총장이 딱 버티고 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176석으로 밀어붙이자. 그래서 이번에 법사위 뺏어버렸죠. 네. 억지로 뺏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쫓아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사위원장 되자마자 윤석열 부르겠다고 나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뭐 인생은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되돌아보면 말이죠. 이렇게 권력이 합리적인 부분으로 권력 행사를 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무리지어 할 때 그때 혁명이 싹 트는 겁니다. 이 혁명이란 거는 군사혁명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 시민혁명이죠. 시민혁명이죠. 국민들 마음속에서 아니야 하는 소리가 딱
마음속에 있다는 바로 그 혁명적 기운이란 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한 거지. 옛날처럼 무력혁명이라든가 무슨 뭐 군사혁명이라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고 국민들이 혁명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 모멘트에. 왜? 아니 윤석열이 근데 잘못한 게 뭐지? 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윤석열이 지금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뭘 잘못했는데? 아니 이거 너무 심하잖아. 서른이도 나고 이 쥐들이 다 나오고 말이야. 어? 이거 국가에서 이러고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추미애 장관은 1월 달에 대규모 학살 인사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2차에 걸쳐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다 쳐냈어요. 쳐냈습니다. 좀 고위직들이었죠. 네네. 그때는. 네. 근데 7월에 또 인사를 한다네요. 그 몇 개월 만에, 한 6개월 만에 또 인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또 윤석열 계열이 실무급들 있지 않습니까? 부부장이라든가 부장, 이런 사람들이 허리거든요. 그래서 공공수사부라든가 특수부, 이런 사람들은 내치고, 공판부, 형사부, 그러니까 자기 쪽 사람들을 얼마 전에 모였다 가잖아요. 모였다고. 그렇게 또 해갖고 결국은 그게 윤석열에 대한 압박 아니겠습니까? 너 이래도 안 나갈래. 그리고 추미애는 이제 조직을 자기 사람으로 딱 장악하겠다. 그런 꿍꿍이 속 아닐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보다 추미애가 먼저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이 추미애가 왜 먼저 나가게 되느냐. 이 추미애가 무리수를 자꾸 띄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지금 이 지휘권 수사 지휘권 발동한 이것으로 이거야말로 무리수죠. 이건 무리수의 무리수란 걸 아니 감방에 있었던 그 저 죄수 아닙니까? 그 사기 뭐 그런 걸로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그거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의혹으로 지금 이거 한 걸 재판을 뒤집어 엎겠다고 이러는데. 이게 말이죠. 왜 그러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VIP 수건 사업. 진중권 교수가 그랬잖아요. 한명숙 사건 재수사하는 것은 바로 VIP의 수건 사업이다. 이야. 그래서 제 식구 잘 챙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거다. 문재인 대통령의 드러난 수건 사업은 두 개네요. 우선 송초로 울산시장 만드는 거. 그것도 수건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건 내 아주 소원이라고 가서 본인 스스로 이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친노 대모인 한명숙의 명예회복. 그거구만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말이죠. 이제 여기서 좀 물러서야 되는데 어떤 물러섬이 있어야 되냐면 너무 비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물러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월요일에 22일에 반부패 협의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열려가지고 그때 윤석열 총장도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올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데 거기에 추미애도 가고 윤석열 총장도 가는데 대통령이 추미애하고 윤석열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거 상황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려나요? 작년에는 한 말씀 했어요. 윤석열이 없더라도 반부패 뭐 이런 것들을 척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라 뭐 해갖고 한마디 했는데 이번에도 또 메시지를 내려나요? 만약에 메시지를 그 어떤 편향 메시지라고 그러죠. 편향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은 대통령 스스로가 감점되는 것밖에 없어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아마 그러는 것은 안 내놓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쥐들이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뭘 더 이상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 검찰총장하고 추미애하고 둘이 만났을 때 뭐 따로 떨어지 않는데 따로 떨어져 앉아도 아마 시간도 달리 들어가갖고 서로 안 부딪히려고 할 거 아니. 그러면 이제 아마 제가 만약에 검찰총장이라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저는 그러겠습니다. 하여간에 뭐 결론적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아직은 임기가 1년이나 남아 있는데 여권에서는 총선 전에 쫓아냈으면 했는데 총선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참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꾹꾹 누르면서.
근데 이제 총선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이 작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건지 또 뭔가 한 방 없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최근에 뭐 예를 들면은 저 라임 사건으로 인해서 여권 국회의원들 또 뭐 지금 몇 사람 거기서 돈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상에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뭐 실장까지도 그 김봉현 쪽하고 연결이 됐다든가 그 광주 MBC 예, 광주 MBC 사장을 사장. 했던 예, 그 친구가 이제 로비스트로 나서서 네, 네. 쭉 했다는 거 보면 지금 현직 의원 2명. 예, 그러면은 윤석열도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 2명. 이게 잘못하면 문정권의 스캔들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미 그거는 상당히 라임 사태 하고 신라젠 그 문제는 굉장히 이게 검은 그림자들이 그거 아닌가 하고 막 오르내리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게 실체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176석이라고 아주 전방위적으로 에너지 90% 이상을 갖다가 지금 윤석열 쫓아내기에 지금 쏟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 90% 쏟았는데 실패했다. 안 나간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나간다 할 때는 목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목을 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언젠가는 폭발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아, 그러니까 서른이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결판을 내야 한다고. 네, 결판이 곧 이제 내야 한다고. 예. 근데 오히려 결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저는 윤석열 총장 같아요. 나도 이 스트레스, 인간인 이상 스트레스가 있죠. 많이 받죠.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가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은 내 개인이고 하여튼 이 국가의 명운을 위해서 나는 지키고 있는데 자, 결판을 내라. 나를 자르든지 나를 일하게 놔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자르는 방향으로 지금 나를 위해서 흠집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 흠집 좀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감찰 무마 사건이라고 떠들고 있잖아요. 그 경우에 말이죠.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참아왔던 검찰의 이 윤석열을 제외한 검찰의 검난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엄난이. 검난이 시작되면 그냥 검난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국민들이 설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거는 그 지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윤석열 한 방은 그런 거에 있겠네. 윤석열 뭐 본인은 가만히 있지만 이 검찰의 자존심을 지금 1년여를 짓밟아 왔지 않습니까? 예. 짓밟아 왔죠. 검찰을 갖다가. 이 검사들이 누굽니까? 검사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가관 투철하고 정말 불철주야. 그 명예를 보고서 간 사람인데 명예를 1년 동안 침탈당했다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윤석열 때문에 버텨온 것인데 윤석열이 침몰하고 또 이러는 순간 검찰은 딱 진정한 무서운 검난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죠. 저는 이 정권에서 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뭐 원로들 이렇게 모았다 하는 거 보고요. 원로 거기 모인 사람을 쫙 봤습니다. 저는 그 모인 사람들 보면서 대통령의 인식 수준이 편이구나. 좌편, 우편 있으면 좌편의 원로들만 소위 나이 많은 사람들 모였구나. 아, 저 식으로 끝까지 갈 것 같구나. 그렇다면은 뭔가 언젠가 대충돌, 소위 지동설이 있어야만 뭔가 역사의 전개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다 해서 무리수, 편법을 동원해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절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을 경우 우리 양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음란을 넘어서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